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유로존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발표치는 1.2%로 전월 수치인 5.3%와 예측치인 2.3%보다 크게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도 예측치인 38.5% 대비 낮은 37.2% 기록했습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0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경제지표 호조와 연준 위원들의 시장을 다독이는 발언에도 양적 긴축 시행으로 인한 긴장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펙 회의에서 7월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이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잃지 않는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시장의 이슈 굉장히 좀 많이 터지고 있고 일단은 시장은 혼조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짚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실업률 관련된 얘기 제가 좀 짚어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5일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1시간 다양한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명확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연준 베이지북이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가 7월 생산분 증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2% 상승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2% 떨어진 12,52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03% 오른 온스당 1,86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96% 상승한 배럴당 1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7% 상승한 1.07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 홀로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다 또 약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서 매수 쪽으로 일단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자리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2,610 라인이네요. 12,610 라인까지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홀딩을 계속 하실 수 있는 일단 그런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관망을 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매수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망 사인을 일단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큰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단기적인 큰 그림을 일단 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면, 자, 월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요. 13,560 라인 정도, 13,560 라인 이상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일단은 매수 변곡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 일단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시라고 하면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일단 자리값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오늘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약보합 흐름 보이면서 102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2.94%대까지 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또 설명해 주실 때 뭐 시장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 또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네네. 자, 일단은 PPT 자료를 한번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좀 먼저 볼게요. 자, 네. 차트를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어저께 상황이었어요. 자, 어저께 상승으로 일단은 가다가 이봉입니다. 어저께 일봉인데요. 어저께 상승으로 가다가 갑자기 11시 반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5일을 일단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의 기조로 일단은 좀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나스닥 두 가지로 오늘 다 봐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과연 어저께 왜 상승으로 갔는데 11시 반에 갑자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일단은 갔고, 왜 그 하락세가 지속됐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키워드들이죠. 자, 제가 22년 초에 그리고 21년 말과 22년 초에 한 1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위에 있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여러분들이 22년도에는 굉장히 심도 높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렸고, 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이 방송에서만 제가 실업률에 관한 뭐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총수요, 총공급 곡선 뭐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한 5번 이상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일단은 연준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죠.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 빌 더글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자, 파월에 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경기 침체 없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물가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저께 인터뷰한 게 블룸버그의
기사화가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수개월 동안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뭐냐? 우리가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고 제가 월요일 날 소개시켜드린 개인 소비 지출 PCE죠. 개인 소비 지출이 내려가고 자, 이것은 뭐예요? 물가가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치거든요. 그럼 그 중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물가가 과연 결론적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뭐냐? 바로 경기 침체든 경기 둔화든 경기 하락이든 사실상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뭐가 중요합니까? 경기가 내려간다. 경기가 하락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경기가 과열된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락시켜야 되죠. 우리가 쿨다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경기를 식혀야 됩니다. 경기를 식히면서 높았던 물가를 적정 수준의 물가로 낮춰주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바로 경기 하락이다. 경기 침체든 하락이든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락시켜야 되고 자 그러면 중간에 자 물가가 높다.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왔다. 이 중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바로 실업률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실업률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노란톡방 질문이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자, 한 번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0번이고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과열된 거예요. 경기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좋아졌는데 이게 너무 좋아진 겁니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죠.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돼요?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공장을 더 짓게 되고 그 공장 안에 생산 설비와 라인을 더 많이 짓게 되고 더 들여오게 되고 그 라인을 가동시킬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이 촉진되면서 상품이 더 많이 팔리고 상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용인들에게 피고용자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특근수당과 야근수당도 주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더 빵빵하게 채워지겠죠. 그러면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내리는 정책이 지금 어떤 정책입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줄이는 거죠.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돈을 중앙은행에서 뺏어가는 겁니다. 금리 인상, QT 이런 것들이 돈을 흡수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흡수를 해간다라고 하면 시중에 돈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규로 내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는 어떤 상품을 취소를 할 것이고 어떤 고용에 대한 계획을 줄일 것이고 공장에서 100명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품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20명, 30명 해고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를 잡으려면 사실은 이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물가와 화폐 수량과의 일단은 관계인데 화폐 수량을 실업률로 바꾼 것일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과열된 경기를 쿨다운 시켜야 되고 그게 뭐다? 그게 경기 하락이다. 경기 하락이 되면 실업률은 자연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100년 이상 된 이론입니다. 영국에서. 결론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하락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경기 하락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표는 무슨 지표다? 실업률의 지표다. 자, 경기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조금 경기 하락,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이 수반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물가가 잡히는,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이런 프로세스가 확립된 이론이라 이거죠. 여기에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블룸버그에 기재된 전 뉴욕은행 총재의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파월은 지금 경기 침체 없이 튼튼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어저께 블룸버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입시켜드린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하락이 필수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실업률의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 지표를 정말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PPT 자료를 좀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저께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미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11시 반에 왜 떨어졌느냐. 어저께 11시 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고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락을 한 겁니다. 큰 폭의 하락을. 왜죠? 자,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지표나 아니면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경제가 그만큼 활발하다. 자, 근데 지금은 뭡니까? 경제가 과열된 상태예요.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0.5%씩 계속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제가 7월 중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게 고용시장, 제가 키워드로 잡아드린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해요. 자, PPT 자료 한번 보시면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데요. 구인지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구인을 하는 건데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우리 기업에 와서 혹은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해주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 실업률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미국 실업률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라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대 1.9입니다. 1.9이니까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대 2입니다. 어떤 수치가 1대 2냐면 실업자가 1이면요. 이 실업자를 원하는 기업이 미국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군데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은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어느 곳에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게 왜 촉발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게 이제 경제학이랑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버블이 심한 상태거든요. 미국도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후로 실직된 사람들이 어차피 내 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내가 노동 인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일 안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1000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1100만 명의 사람들을 지금 원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한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요. 주지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은 어때요? 더 낮아져요. 지금
3%대 중반인데 더 낮아질 겁니다. 3.5%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실업률은 더 낮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수요를 하락시켜야 됩니다. 수요를 하락시키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금리 인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QT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의 문제죠. 금리 인상을 더 오래 혹은 금리 인상을 지금 0.5%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린 건데 0.75% 자이언티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미국의 상황이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거는 안 좋게 해석이 됩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조의 시장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원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그런 수요는 맞는데 지금 공급이 별로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업인, 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임금을 더 많이 줄 테니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공고를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집니다. 자, 이런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한 번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어저께 치솟았던 나스닥 미국 시장이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래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또 연준이 좀 전례 없는 그런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악의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우려감이 번지면서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국내 선물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요거는 안 들어도 됩니까? 네, 국내 알겠습니다. 선물은 빠밤 안 하고. 국내 선물 네. 일단 자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국내 선물은 네.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 네. 건가 봐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제가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차트를 조금 볼게요. 차트 네. 좀 보시면 제가 세팅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네, 자, 무료 방송에서요. 네네, 61선입니다. 자, 61선을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방에서 네. 제가 5일선과 21선을 거의 중점적으로 보는데 61선 세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자,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61선을 넘은 적이 없어요. 61선이 거의 3달 선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비즈니스 데이가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 61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선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자, 보세요. 검은색 선이 61선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한 번도 넘은 적이 없고 자, 중요한 라인을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357라인입니다. 357라인. 357라인이었는데 우리 고가가 지금 354라인이었네요. 자, 357라인이 왜 중요하느냐.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제가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자, 월요일에 이 봉이었습니다. 이 봉의 고가가 356점 몇 정도 됐죠. 그래서 많이 스펙트럼을 조금 올려서 357라인을 지지를 하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이고 357라인을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쌍봉 라인이 되는 겁니다. M자형 하락 패턴이 됩니다. M자형 하락 패턴이 된다라고 하면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나스닥과 황생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이 기술적 분석 해드린 적이 있죠. 월요일 날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봤잖아요. 차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자, 나스닥 항생 그리고 국내 시장 이 차트 모양이 다 똑같다. 자, 일단은 이 우리가 쌍봉매매 M자형 매매 기법이라고 불리는 357라인입니다. 357라인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전저 라인을 깨는 하락의 모습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저번 주 이번 주 봉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했었고, 자, 지금 보세요. 61선을 또 넘지 못하고 357라인을 또 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 시장 음봉 떴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전저 라인까지 가는 이런 하락의 골이 나올 수가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제가 해드리고 기본적 분석을 일단 볼게요.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 수지가 또 적자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키워드를 또 잡아드렸죠. 무역 수지라고. 제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중국 홍콩 시장, 항생 시장 전부 다 봐드리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무역 수지가 일단은 안 좋은데 3쿼터, 4쿼터에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자,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제가 찬찬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무역 수지가 왜 나빠지는가? 지금 무역 수지는, 자, 수출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출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록적입니다. 기록적으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워낙 비싼 거예요. 자, 수출이 21%가 늘었는데요. 자, 수입은 어때요? 35%가 증가를 했어요. 수입 물가가 증가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 원유값도 올랐죠. 공급망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무역 수지 적자가 수개월째, 3개월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자, 3쿼터, 4쿼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이 무역 적자라는 것은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이 안 된 수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절하,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자, 지금 미국은 0.5%씩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같다라고 제가 강조드리죠. 왜? 미국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0.25%에서 0.5%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0.25%이기 때문에 어때요? 실질적으로 금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역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고 환율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집니다. 자, 이런 러시아 리스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와 금리로 인한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도 무역 적자가 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는 3쿼터, 4쿼터 때는 어떻게 될까?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출은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렸죠, 저번에. 청담동에 있는 붕어빵 장수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붕어빵이 너무 잘 팔리는데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붕어빵을 몇 개를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이거하고 똑같아요. 수출은 너무 잘 되는데 수입 물가가 너무 세요. 자, 그래서 무역 적자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자, 왼쪽 PPT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서 자, 2022년 1월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수출은 굉장히 견고해지지만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매출은 많이 높지만 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봉쇄 조치 완화가 됐습니다. 6월 1일자로 봉쇄 조치 완화가 됐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중국 수출이거든요. 자, 하늘색 선을 일단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하늘색 선이 지금 2022년에 마이너스 지역에 갔다가 이번에 제로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살짝 플러스로 일단은 올라왔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인가. 자, 공급망이 굉장히 막혀 있었는데 중국에 일단 봉쇄 조치 완화를 해서 공급망이 조금은 해소되는 이런 기미가 보인다. 단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죠. 11월까지는 봉쇄를 굉장히 심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 자, 그러면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이 그래프가 또 마이너스를 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무역 적자, 환율로 인한 무역 적자, 그리고 대중국 리스크 등등 3, 4커 정도 가면 이 그래프가 이 지금 보시는 국내 선물의 차트 그래프가 더 밑으로 빠져서 코스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구간이죠. 2450 라인까지 일단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일단 국내 시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1250원대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오일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화상으로 열린 6월 정례회의에서 7월부터 1일 산유량을 전달 증산량보다 50%가량 더 많은 64만 8천만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산유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합의한 하루 43만 배럴 증산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증산을 결정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WTI의 브렌트유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네. 저는 자. 증산 합의를 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오일에 관해서도 제가 짧지 않고 굉장히 굵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저 증산은 원래 해야 되는 증산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일단은 증산이고 예. 자, 저걸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일단은 제가 봐요. 자, 그 PPT 자료를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네. 자, PPT를 일단 보시면 유럽이고요, 여러분. 유럽이고 영국 보이시고요, 여기 영국 보이시고 네. 여기 스페인, 스페인 옆에 프랑스죠.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여기 장화, 이탈리아 이렇게 일단 좀 있습니다. 네. 자, 파란색 선을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원유에 관해서도 뭐 금수 조치했다, 금수 조치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로만 들으셨는데 제가 일단은 러시아산 원유 수송 경로를 일단은 도표로, 지도로 일단은 좀 표현을 한 걸 좀 갖고 왔고요. 자, 이거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좀 잘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원유는 두 가지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배로 가는 원유가 배로 전달이 되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우리 파이프관이죠. 파이프관으로 가는 케이스 하나.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자, 파란색 원이죠. 파란색 원을 보시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편, 원유 배편의 항구입니다. 항구고요. 요거 빨간색 선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원유가 배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란색 배로 가는 게 100으로 친다라고 하면 한 3분의 2 정도가 배로 가고, 자,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는 것, 대표적인 나라가 일단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는 게 한 3분의 1 정도 일단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5월 30일 날 유로존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에 수입을 금지하는 거죠.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자, 합의를 했는데 뭘 합의를 했냐면 100%다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이 파란색 배로 들어가는 원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배로 들어가는 원유를 일단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려두고 있습니다. 살려두고 있고, 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럽이 또 한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100%다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배로 들어가는 이 파란색 3분의 2의 양에 해당하는 그 양만 일단은 금수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 23%와 35%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유럽이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원유의 양 3분의 2 정도라고 제가 일단 뭐 한 65%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5% 정도가 남는 겁니다, 지금. 그죠? 65%가 남아요. 자, 근데 이 65%를 누가 소비를 하느냐? 중국과 인도가 일단은 소비를 해 줍니다. 왜냐? 러시아가 유럽에 이거를 팔지 못하니까 중국하고 인도에 굉장히 한 25%에서 한 20% 정도, 20에서 한 25% 정도 싼 가격에 이 원유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으로 갈 이 양이 중국과 인도로 가고, 자, 그럼 유럽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원유가 없으면 유럽도 경제가 돌지 않겠죠. 자, 그럼 이걸 어디에서 받느냐? 자, 바로 어디에서 받습니까? 오펙에서 증산을 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아까 자막에 나온 그 증산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예정된 프로세스라는 거죠. 전혀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일봉상 보세요, 여러분. 거의 멈춰 있습니다. 속보로 저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왜냐? 원래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00이라고 쳤을 때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해야 될 것을 중국과 인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받아야 될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를 또 증산을 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일을 어떻게 하지? 오일이 어떻게 되죠? 오일의 가격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유럽으로 가는 그 물량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증산입니다, 여러분. 밑에 속보로 뜬 저 증산이에요.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는 떨어져야 돼요.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근데 왜 지금 안 떨어지느냐? 저 공급량은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가격을 떨어뜨릴 만큼 충분한 공급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오펙에 계속 압력을 넣어요. 공급량을 늘려라. 그리고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뭡니까? 충분한 공급량, 비축유도 지금 풀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다운될 만큼의 공급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가만 앉아 있어도 지금 $100가 넘는 이 수준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산유국들이 어떤 액션만 조금씩 취할 뿐이지 공급량을 체계적으로 늘리진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올해 4쿼터까지는 $100 혹은 정말 많이 원유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90 선은 최소한 지킬 것이다. 그리고 4쿼터 올해 말까지는 제 예상으로는 90에서 $100 최소한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힘이 약한 매도 포지션보다는 지속적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오는 11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국제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또 사활을 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오늘 또 매수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럼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만요. 네. 하지만 또 마스터님께서는 그래도 90달러 선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제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라인은 네. 93.40달러였죠. 예, 93.40달러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일단 매수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실 보실 만한 포지션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일단은 추천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일단은 포지션 한 번 정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골드에 대한 당일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 보면서 오늘 전략 살펴볼게요. 써니님께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골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골드가 한 18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드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마스터님? 골드는 사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은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봐드리고 싶고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잠깐 보면 네. 제가 데칼코마니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데칼코마니. 자, 이것을 기준으로 21년 중반을 일단은 기준으로 자, 쌍봉 찍고 그죠? 쌍봉 찍고 이 쌍봉을 넘지 못하니까 2089 라인입니다. 2089 라인을 넘지 못하니까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자산인데 지금 사실은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달 전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올랐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의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안전자산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후로 어떤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골드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이런 패턴을 일단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여기입니다. 1768 라인 정도네요. 1768달러 선까지 일단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제가 공개 방송 때 골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오셔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한 번쯤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골드는 일단 저는 하락을 할 거다. 1768, 70 라인까지는 일단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성견마스터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강연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약을 꼭 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이 강연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짜님께서 또 저희 방송 애청자시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강연회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예약을 꼭 해야만 참석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강연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네요. 제가 강연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걸 조금 켜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예약을 꼭 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당일에 일단은 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당일에 오신 분을 저희가 내쫓지는 않고 네. 그 강연회는 일단은 1시에 일단 시작을 하고요. 1시에서 4시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일단은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해영 마스터님하고 저랑 일단 강연회를 하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일단은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해영 마스터님께서
앞으로의 연준의 갈 길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연준이 갈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갈 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갈 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이 어느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연회 때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갈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있다, 혹은 해외 선물하고 있다, 국내 선물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일단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러스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 이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차트 잠깐 볼까요? 그 PPT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주셔서 그 실제로 토요일 날 강연회 때 해드릴 거를 잠깐 좀 켜드렸는데요. 차트에 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 강연을 일단 들어보시면 차트 설정까지 하고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주말 특강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도 최소한 중수 이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강의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자, 요거는 스토캐스틱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건데요. 스토캐스틱 해석 방법.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 달리 해석합니다. 저는 달리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차트에 관한 기술 어렵지 않게, 절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란 톡방 지금 아까 이제 띄워드렸잖아요. 노란 톡방으로 일단 무조건 다 들어오셔서 강연에 어떻게 참석하시는지 톡방에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 강연의 모든 것을 저희가 해영 마스터님 뿐만이 아니고 저 또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면 절대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간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참석하는지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6월 4일 바로 이틀 뒤입니다. 드디어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년 만에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되어 있는데요. 돈 주고도 들으실 수 없는 정보들을 저희가 또 무료로 알려드리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된 60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문의 번호 1577-7451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주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